한국대학생 포럼 주최 박근혜 대선 후보 그녀에게 직접 묻고 직접 듣는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.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. 대학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. 피난 중에. 저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. 지금 생각을 해도. 그래서 그때 뭐 갑자기 뭐 대통령이 되시고 뭐 청와대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뭐가 많이 달라진 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. 네, 후보님께서는 대입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요즘은 다 이제 학교와 학원을 병행하면서 바쁘게 준비를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벼락치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렇게 하지도 노력하시는 건가요? 예, 그냥 뭐 복습하고 그냥 평소에 좀 많이 했습니다. 이 학생 여러분이 걱정하는 등록금 문제, 또 그 취업 문제 이런 부분은 이제 반드시 제가 덜어드리겠다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교육받지는 않았다.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 인생의 그 어려움에 내가 질 수는 없다.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냥 그 수필을 그때 많이 썼어요.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가난하다가 이렇게 오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이 땀 흘리고 참 피땀 흘리고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. 그러니 이럴 때 내가 나서서 당을 구하고 또 당이 어떻게 한 당만 있을 수 있어요. 자유민주주의에서 야당도 있어야 되고 여당도 있어야 되는데 한 당이 완전히 없어진다. 이거는 안 된다. 그리고 또 견제도 해야 되지 않느냐. 막 그러잖아도 뭐 여러 가지로 저 당이 혼자 막 200석씩 가져가면은 그 문제가 많다는 그 우려가 많은데 그렇다면 국민들께 호소해서 내가 안 되면 책임을 지더라도 한번 최선은 다 해보자. 그래갖고 이제 나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고비나 그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. 그래도 목숨을 잃을 뻔한 때도 그때도 또 국민들의 그 위로가 또 격려가 힘이 됐다.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질문을 다 붙이지를 못해서 아쉽습니다. 김창호 씨가 보내주셨는데요. 박근혜 펀드가 다음 주 출시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. 이거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EMA192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. 여성 가족부에 대해서 앞으로의 생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. 이제 그 여성 그 가족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. 근데 또 요즘은 또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하는 얘기도 또 종종 나와요. 그래서 세상이 많이 그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여성이 또 특히 가정에서 중심이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제 아기들 보육이라든가 뭐 교육에 대해서 걱정 없이 이렇게 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여성의 행복이 결국은 남편에 대한 내조라든가 또 그런 것도 잘 되고 그 어르신도 또 편안하게 좀 모시게 되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키우고 이래서 그게 가정의 행복이 되고 나아가서 사회 행복이 된다. 그런 생각에서 그 여성 문제는 정말 그 행복한 여성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사명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이제는 무슨 학벌이니 뭐 그런 스펙이니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그 열정과 잠재력, 그 다음에 거기에 꼭 맞는 어떤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. 또 하나는 직무 능력 표준을 만들려고 그래요.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이런 걸 시행하는 나라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다양한 수많은
그 직업이 있지만 직무 능력을 이렇게 표준으로 할 때 한 900개 정도의 표준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. 근데 한 29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개발이 됐대거든요. 그러니까 나머지도 빨리 그 표준을 만들어서 이제 그 직무 능력, 그 사람이 어떤 직무 능력을 갖고 있는가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. 그러면 자연히 무슨 학벌이니 뭐니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의 직무 능력과 능력을 중시하게 되거든요. 근데 하도 이제 우리가 그 뭐 사교육 하다 보니까 직무 능력을 또 개발하는데 또 돈이 또 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도 있을 텐데, 이것은 단시간에 그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런 그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꾸준히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쌓고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능력이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단박에 무슨 어떤 어디 학원에 다녀갖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리울 겁니다. 저기 사실 어머니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이제 만 48세, 굉장히 젊을 때 돌아가신 거죠. 근데 제가 지금 어머니 생전의 나이보다 더 많잖아요. 근데도 저한테는 항상 그 어머니가 그립고, 또 어머니가 이렇게 생전에 그 주신 말씀 같은 게 은연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언행에 그 영향을 일생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반으로, 이것이 아니라 이제 소득을 연계해가지고 이제 등록금 부담을 줄이면서 이제 소득 계층 중에 그 가장 어려운 그 하위 10% 이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, 등록금은 무료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소득 연계해서 하는데,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전체 드는 등록금의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.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이 4.9%인 그 학자금 대출 이자를 우리가 3.9%로 낮췄어요. 앞으로 그것을 5년 동안 계속 낮춰서 실질적으로 실질 금리가 0%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자 부담도 줄여드리려고 합니다. 본인과 나경원 의원님 중에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세요?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 이유까지 물어봤어요. 근데 저는 별로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. 물론 우리 나 의원님이 미인이시고 그거는 저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. 저희가 이 포스트잇을 전부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거를 후보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꼭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,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응원의 메시지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 많이 저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함께 공유하고 싶은 소중한 가치인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. 자기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족이 다 건강하고 편안하고, 그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보람을 갖고 즐겁게 몰두할 수 있을 때 그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,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알찬 행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